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정말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록적인 주가 폭등의 환호성 뒤편에서는 과연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호황, 사기, 그리고 돈의 미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한국 금융의 현재를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 4,800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시죠.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드디어 이 역사적인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정말 무서운 기세로 매일같이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에 글쎄요,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기록적인 호황의 수면 아래에서는 과연 어떤 강력하고 또 위험한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 위험한 흐름의 첫 번째 주자, 바로 새로운 금융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리는 범죄의 그림자 역시 더 교묘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설픈 수법의 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는 이제 첨단 기술과 심리학으로 무장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경계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영사관과 검사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실제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범죄의 무대가 해외 교민사회까지 뻗어나가면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대담하고 또 국제적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수법의 진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낸 다음에 이걸 바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계좌를 막 돌리면서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거의 완벽한 디지털 도구를 손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종 범죄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 숫자 14억 원. 이게 최근에 적발된 단 한 개의 조직이 암호화폐로 세탁한 금액입니다. 피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물론 당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하고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쳐서 사기 계좌를 훨씬 더 빠르게 얼려버리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주범한테는 징역 5년이라는 꽤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좀 어두운 면, 위험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범죄와의 전쟁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금에서 주식으로의 대이동,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돈의 거대한 물줄기가 말 그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라는 큰 바다로 자금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IPO, 기업 공개입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건데 투자 열기가 높을수록 기업들은 더 큰 자금을 모을 기회를 잡으려고 너도 나도 IPO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 번째 IPO에 도전하는 인터넷은행 K뱅크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우니까 상장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기회죠. 근데 동시에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은행 실적이 막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는 기존 은행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고객을 붙잡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품들을 막 쏟아내면서 말이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부산은행은 연 2.90%짜리 특판 예금을 내놨고요. 제주은행은 연 5.15%에 달하는 적금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떠나는 돈을 붙잡기 위한 은행들의 이 필사적인 금리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라는 이 단어의 정의 자체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만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융, 헬스케어 융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험이 단순히 아플 때 돈만 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의 평소 건강 관리,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기술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융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숫자, 1,000억 원. 이게 차바이오 그룹하고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이 손잡고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규모입니다. 바이오 기술과 보험이 만나서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금융의 개념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금융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중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헬스케어와의 융합,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B&K 경남은행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5,150개나 되는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은행들이 이제는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개개인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금융 환경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둘째, 우리의 돈은 은행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의 역할 자체가 건강이나 사회 공헌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우리가 마주한 위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죠.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금융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